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전부터 시작해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동해안 지역에 10에서 50mm인데요. 저기압과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형 토종 전기차 디피코가 회생 과정에서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주말 가족 프로그램인 온 더 패밀리 일기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한국의 라디오 방송 전성시대를 주제로 기획전을 개막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동이 전소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전국 최대의 비율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강원도가 받는 교부세는 1조 4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5%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오른 겁니다. 특히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했고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18.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산 토종 전기차를 제조하던 전기차 업체죠. 디피코가 회생 과정에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강원형 일자리 사업 모델로 전국적인 기대를 모았던 업체인 만큼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생의 안간힘을 써오던 디피코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받고 있는데요. 횡성군 우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기대를 크게 받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디피코라는 기업이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많던, 그리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으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디피코가 중심이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 회생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문제는 지금 이 회생이 되려면 법원에서 이 회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보고
이게 회생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채권단하고의 뭐 이런 관계, 뭐 기타 등등 자금 조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하면 이 희생기획이 맞다라고 판단이 안 되면 결국에는 파산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코넥스 시장에 이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고 파산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회생 과정에서 인수 대상자를 찾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됐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상황일까요? 네, 뭐 이게 그동안에 뭐 자금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팔려야 되는데 그 판매 부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자금난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왔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피코에서 다른 제3의 인수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지금 제우스 EV라는 회사에서 지분을 100%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라인을 가동하는 선까지는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채권단이 한 200여 그 기업하고 일반 개인까지 해서 한 20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채권단이 있는데 이런 채무 관계가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기업 회생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다 돈 문제일 것 같은데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매매 당시보다 적은 가격에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안은 좀 없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단, 그러니까 채무가 문제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경영난을 겪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돈도 빌려오고 뭐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원의 법정 관리,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는 보게 돼 있다라고 아마 주주나 이런 그 채권단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주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이 손해를 감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 100% 우리가 다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손해, 피해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네. 네,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전기차로 촉망받던 디피코가 이렇게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된 원인 충분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네.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정말로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게 초소형 전기차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 이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틈새 시장을 노려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도 이 차가 많이 팔리겠구나, 사업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이 수익이라는 게 차를 팔아야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 차량이 많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운영은 해야 되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다른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했던 계획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좀 제약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영업 부분에서 좀 실적이 부진해지고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악순환인 거네요. 판매 실적이 네. 부진해지니까 자금난에 빠지고 또 그러니까 또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도
이 사진을 봤었거든요. 전기차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지금 이 디피고 같은 경우는 강원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행성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 내지는 강원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우정청,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하는 차량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형 그 마트의 배달용 차량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차들을 일부 매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영업적인 한계,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기업인 만큼 좀 지자체가 기업의 회생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없는지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뭐 지자체 차원에서 사실상 현재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처음에 생길 때 강원도가 153억, 그다음에 행성군이 80억 이렇게 해서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디피코에 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가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자금 나누기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소 안타까운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의회 배고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반곡 분관이 주말 가족 프로그램인 온 더 패밀리 일기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온 더 패밀리는 어떤 건가요? 네, 온 더 패밀리는 온 마음 더하여 가족 소통을 뜻하는 주말 가족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가족의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에서 새롭게 기획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네, 온 더 패밀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수당 2회씩 8회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프로그램당 10가족 20명씩 총 60가족 120명의 원주 시민이 대상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3층에 위치한 학습관 반곡 분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혁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가족들,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전재천 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학습관에서 새롭게 기획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온 더 패밀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수당 2명씩 총 8회차로 진행됩니다. 각 프로그램당 10가족 20명씩 총 60가족 120명의 원주 시민이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원주 시민이란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일기는 총 7과목 6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녀와 부모가 따로 참여하는 2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기부터는 청소년을 위한 케어 메이크업, 수채화 교실, 가족 미니 정원 만들기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온 더 패밀리 기수로 활동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빠와 함께하는 뒤뚱뒤뚱 요리교실에서는 요리에 서툰 아빠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페셜 유부초밥과 등갈비 바비큐 폭립을 만들어 봅니다. 또 홈베이킹에서는 초코칩 쿠키와 르벤 쿠키를 만들어 보는데요. 그 다음 운동 강의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요가와 이완 마사지 강좌가 있는데 2회차 교육으로 집에서도 계속 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부모, 자녀 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자녀들은 영상 제작 강의를,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법, 하와이안 코드 공예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맛도 있고 재미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온 더 패밀리는 원주시 교육강좌 예약 사이트에서 오는 9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수강 과목 온 더 패밀리를 검색 후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 단 재료값은 개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상의 이유로 부모 1명당 자녀 1명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두 자녀인 경우 엄마와 자녀 1명, 아빠와 자녀 1명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평생교육원 전재천 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온 더 패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 간 함께하는 학습 경험을 통해 화목하고 긍정적인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족이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어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튼튼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방곡 분가는 정규 강좌 주간반 및 야간반 28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퇴를 앞둔 세대인 50세에서 64세를 위한 방곡 열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곡 열도 학교는 더 혁신, 더 배움, 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반기 9월부터는 주간 및 야간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옥에 운영 중인 야간반도 운영하여 혁신도시 직장인들이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번 온 더 패밀리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1기는 요리 강의와 운동 강의가 주된 프로그램이라면 2기부터는 청소년을 위한 케어 메이크업, 수채화 교실, 가족 미니 정원 만들기 등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는 9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라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에서 한국의 라디오 방송 전성시대를 주제로 기획전을 열었는데요. 해당 기획전의 기획을 담당하신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 백좌흠 인턴 학예사를 연결해 자세한 전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기획전 소개에 앞서서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KBS 원주방송국 김혜정 아나운서의 오랜 근무지이자 영화 라디오스타의 배경지인 영월 KBS의 라디오 스튜디오도 방문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에서 어떤 관람과 체험이 가능한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라디오스타 박물관은 말씀하신 대로 영화 라디오스타의 배경이 되었던 KBS 영월 방송국을 리모델링해 만든 박물관입니다. 네. 물론 영화 라디오스타를 촬영한 라디오 스튜디오와 영월 곳곳의 촬영지를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라디오스타 영화의 주요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때 영화 속 가수 최곤처럼 라디오 방송 DJ가 되어 방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라디오 수신기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세계 주요 라디오들을 관람할 수 있고요. 라디오 방송 전성기에 인기를 모았던 많은 LP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를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주크박스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어른아이 모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획전에서는 1962년 박정희 정부의 농어촌 방송을 듣던 라디오부터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까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라디오 수신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방송 전송 시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1959년 최초로 국산 라디오가 생산되고 박정희 정부의 호구수단으로 라디오가 급격히 보급된 1960년대 초 이후인데요.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리전시 TR1이라는 라디오로 1954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IDEA사가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 라디오 가격이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홍보수단으로 금성 T604 라디오가 없는 농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급하였고, 라디오가 없는 가정에는 라디오 앰프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 방송 청취를 가능하게 했죠. 이것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라디오를 듣게 해준 로켓 하이 수프 건전지와 이것을 허리에 둘러맨 AM 라디오 수신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이 라디오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하계사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제 가면 역사적으로 또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다양한 라디오 대본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방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도 가보고 싶어지는데, 하계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셨던 좀 기억에 남는 라디오 방송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1987년 6월 초 당시는 한국 사회가 대단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들은 어느 방송국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태리 민중가요 벨라차오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어울려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를 길가에다 세우고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려 듣고는 한참을 차 안에 멍하니 앉아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라디오와 관련된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최근 라디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저와 방송국 관계자분들 모두가 이렇게 유익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열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하계사님은 향후 라디오 매체가 더 큰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 안에 있는 미디어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IC 몇 개로 만들어진 라디오 수신기는 스마트폰에 묻혀서 라디오 행태는 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라디오는 스마트폰, MP3 등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개별화된 청취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같은 주문은 전문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다각적인 접근을 끌어내고 있죠. 라디오는 한물간 미디어가 되긴 했지만 전문 방송 그리고 지역 방송으로서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크게 변신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방송 맞죠? 예. 네, 이번 기획전 방문을 계획 중이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전시를 통해 하계사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60년대 라디오는 주로 근대화 및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 홍보 수단이었죠. 그러나 대중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당시의 비극이나 정서를 공유하고 즐거움을 얻는 매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라디오 방송 전선 시대를 보여주는 유명 국산 및 외제 라디오 수신기, LP판, 라디오 연습곡 대본, 라디오 방송 관련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60년대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알려주고 서민들의 힘든 삶을 달래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나 각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던 라디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고 라디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찾아봤는데 월요일은 휴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영월 구미는 50% 할인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연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영월 라디오스타 박물관 백좌흠 인턴 학예사와 함께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